이런 젠장! 최악이야! 이곳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 매일이 지옥 같아.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어. 한국 따위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여기 미국의 한 여학생이 심각한 듯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젓가락질도 서툴렀던 그녀는 1년만 견디자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왜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공항에서 부모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이고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입니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언어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어는 제 관심사에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의 이미지만 떠올랐어요. 뉴스에서는 격렬한 시위나 북한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들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한국 사회가 엄격하고 배타적인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질문 없이 규칙만 따르고 외국인들이 어울리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대학교 3학년 때 교환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포스터가 학과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제 눈은 바로 유럽 목적지들의 반짝였어요. 파리, 바르셀로나, 로마, 심지어 일본도 전통과 기술이 혼합된 모습으로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곳들의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에펠탑 앞에서 크루아상을 먹거나 교토의 고대 사원을 탐험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2주 후 기숙사 방에 앉아 합격 이메일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파리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인기 있는 지역에 지원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에는 빈자리가 있었고 제 언어학적 배경이 저를 좋은 후보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메일을 다시 읽으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1년을 보낸다고요? 심지어 알파벳조차 읽을 수 없는 곳?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곳에서요? 겨우 1년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1년 정도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어. 화상통화 중에 부모님은 흥분된 것처럼 말씀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걱정하시는 마음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안전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곳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두 분 모두 한국을 방문한 사람을 아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친구들이 피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제 방에 모였어요. KT가 제가 설레는지 물었을 때 진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두려워 고백했어요. 들었던 모든 것들이 한국을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인 곳으로 느끼게 해.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하고 복잡한 사회적 규칙들이 많다고 읽었어. 내가 절대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돼. 룸메이트 제니 저를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놀랄지도 몰라. 내 사촌은 처음에 무서웠지만 대만에 가서 정말 좋아했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로 믿지는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집에 돌아올 날까지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이상한 두려움과 체념의 감정이 섞였어요.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들을 개고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을 넣고 거기서 구하기 힘들다고 읽었던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데오도란트를 추가로 챙겼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은 제 상상 속에서 이미 차갑고 배타적으로 느껴지는 곳으로 가져가는 고향의 작은 조각 같았어요. 비행기 타는 날 아침, 공항 보안 검색대 앞에서 부모님을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만일을 대비해서라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고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어색하게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도착하면 전화해. 어머니가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익숙한 나라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14시간의 비행이 앞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시간은 저를 가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즉시 달라졌습니다. 공기는 낯선 음식 냄새가 나고 음악적인 한국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한 표지판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미 길을 잃은 기분이 들어 배낭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학생 아파트로 가는 지하철 여정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열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모두 눈 맞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맞는 노선인지 한 젊은 여성에게 물어보려 했을 때 그녀는 제 영어에 놀라며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완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학생 숙소는 집의 옷장보다도 작은 화장실과 침대, 책상이 있는 작은 상자 같은 공간이었어요. 벽은 너무 얇아서 이웃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들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들렸습니다. 첫날 밤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 잠이 들 때까지 울었어요. 그 다음 몇 주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른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신나 보였지만 저는 그들의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은 빠르게 말씀하셨고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식당 음식은 제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향신료로 입안이 화끈거렸어요. 빨래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조차 짜증나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떠날 수 있는 날까지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몇몇 서양식 레스토랑을 찾아냈어요. 다른 미국 교환학생들과만 어울렸습니다. 한국은 제 임시 집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이 1년만 견디자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만 하고 집에 가자.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춥고 비 내리는 겨울날이 왔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는 동안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하늘은 무거운 구름으로 어두워졌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려 재킷이 몇 분 만에 흠뻑 젖었어요. 낯선 거리에서 어떤 랜드마크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가게 차양 아래 무기력하게 서 있는 동안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눈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문간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한 한국 할머니였어요. 작은 체구에 은빈 머리를 쪽진 모양으로 뒤로 묶고 보라색 스웨터를 입은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낯선 사람이 쳐다보는 것에 불편했을 텐데 할머니의 눈빛에는 오직 따뜻함만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는지 물어보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제한된 어휘로 네,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우산을 잡고 비 속으로 나오셔서 제 차가운 손을 따뜻한 손으로 잡으셨어요. 그 손길은 강하고 확신에 찬 느낌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거리를 지나 창문에 김이 서려 있고 맛있는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오는 작은 식당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안에서 할머니는 우리 둘을 위해 주문하셨습니다. 곧 직원이 김치찌개라는 빨갛게 끓어오르는 찌개를 가져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매운 한국 음식을 피해왔지만 차가운 비와 이 낯선 분의 친절함이 저에게 빨간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시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따뜻함이 즉시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매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마치 아플 때 먹는 닭고기 수프 같았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천천히 간단한 한국어로 질문하셨어요. 학생이니? 혼자 살고 있니? 제대로 먹고 있니? 그 관심은 낯선 사람들의 예의상하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제 안부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면서 할머니는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제 휴대폰 달력에서 다음 토요일을 가리키며 그 다음 종이를 가리키며 방문하라고 초대하셨어요. 망설였습니다. 이건 미국인들이 보통 낯선 사람들과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에게 할머니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토요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요. 할머니의 집은 앉아있으면 정말 좋은 온돌 바닥이 있는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일부는 낯선 냄새가 나고 다른 것들은 다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먹으면서 할머니는 그것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청국장, 잡채, 호박전. 한 입 한 입 사이에 할머니는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남쪽으로 피난 가는 동안 남편을 잃은 이야기, 시장 노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아마도 할머니 말씀의 절반 정도였지만 표정과 제스처가 빈 곳을 채워주었어요. 사는데 특별한 게 있겠어? 할머니께서 한국어로 물으셨습니다. 지혜가 깃든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맛있게 먹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게 행복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서울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네온사인이 더 밝게 빛나고 분주한 군중들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작은 소속감의 불꽃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할머니가 제가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던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주실 거라는 걸요. 그 단순한 친절함이 제가 쌓아올린 벽을 녹이기 시작했고 제 편견을 넘어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의 심장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안내로 저는 천천히 한국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매주 토요일은 제가 한때 거부했던 문화로 들어가는 징검다리가 되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익숙한 경로 이상으로 탐험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 첫 번째 진짜 모험은 할머니께서 망원시장을 방문해보라고 제안하셨을 때 시작됐어요. 그때까지 저는 시끄러운 소리와 낯선 음식들이 부담스러워서 한국 시장들을 피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격려를 기억하며 어느 햇살 가득한 오후에 지하철을 타고 그곳에 갔어요. 좁은 통로들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고 손님들이 흥정하고 맛있는 냄새들이 공기 중에 뒤섞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참여하기보다는 구경하면서 가장자리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때 한과일 장수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해 부르셨어요. 노란 토마토처럼 보이는 것을 내밀며 먹어보라고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그건 감이었는데 제가 전에 맛본 어떤 과일보다 달았어요. 그 남자분은 제 놀란 표정에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판단받는 느낌이 아니라 작은 기쁨의 순간에 함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업 후 아파트에 숨어있는 대신 매주 주말마다 다른 동네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동에서는 예술가들이 섬세한 분놀림으로 전통 디자인을 그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을지로에서는 금속 공예가들과 장인들로 가득한 작은 작업실들이 관광객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새로운 장소들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이 차갑고 배타적이라는 제 오래된 생각들이 조금씩 깨져나갔습니다. 언어 실력도 향상됐어요. 제 아파트 근처 편의점 주인이 빠른 한국어로 인사할 때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어나는 어휘력으로 대답했어요. 그분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가끔 공부 에너지를 위해 간식을 하나 더 제 가방에 슬쩍 넣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작은 친절이었어요. 물론 모든 경험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오후 식당에서 저는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외국인에 대해 큰 소리로 언급하는 나이 든 남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그 의미를 이해할 만큼 한국어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가슴을 찔러 다시 외부인처럼 느끼게 했어요. 또 다른 어려운 순간은 문학 수업 중에 한 교수님이 서양인들은 한국 문학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수업을 들으라고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그 무시하는 태도는 제가 여기서 정말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순간들이 더 이상 제 전체 경험을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환영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다른 이들을 발견했어요. 제 반 친구 미나는 한국 학생들이 저에게 언어를 도와주고 제가 그들에게 영어 연습을 도와주는 스터디 그룹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께서는 제 서툰 시도에 인내심을 갖고 웃으며 제대로 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군대식 정확함으로 규칙을 집행하던 엄격한 기숙사 사감님도 예상치 못한 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 요리를 연습하기 위해 시간 외에 부엌을 사용하는 것을 몰래 허락해 주셨고 음식 냄새가 복도로 퍼질 때도 모른 척 하셨어요. 어느 저녁 할머니와 차를 마시면서 저는 예전의 편견들을 고백할 용기를 냈습니다. 오기 전에 한국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제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폐쇄된 사회로 보았는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기분 나빠하시는 대신 지혜로 가득한 얼굴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무서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할머니께서 물으셨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디든 차갑게 느껴지는 법이지.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깨달음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장벽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건 계속해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도착했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기보다는 제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 대화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전통북 수업에 등록했는데 강렬한 리듬이 저를 수백 년의 한국 역사와 연결시켜 주었어요. 주말 등산 모임에 참가하여 안개 낀 산속에 자리 잡은 평화로운 사찰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노인들이 도시 아이들에게 야채 기르는 법을 가르치는 커뮤니티 정원에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그 정원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린 한국 아이가 어르신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제가 통역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번역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 손톱 밑에 한국 흙이 있구나. 그건 내가 이곳의 일부가 됐다는 뜻이야. 흙이 묻은 제 손을 바라보며 저는 그 말씀이 여러 면에서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제가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제가 되어가는 사람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마지못해 다가갔던 나라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날, 제 마음이 예상치 못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원치 않던 과제로 시작됐던 것이 어느새 저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이라는 것들을 하나씩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벚꽃을 보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국어 수업, 북한산으로 가는 마지막 주말 등산, 심지어 평범한 것들도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편의점 문이 열릴 때 나는 차인벨 소리, 이른 아침 아주머니들이 인도를 쓸고 계시는 리듬,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요리되는 호떡의 달콤한 향기,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곧 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게 될 것을 알기에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작별은 할머니와의 이별이었어요. 마지막 토요일 방문해서 할머니 댁은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들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잔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삭한 파전, 맛있는 불고기, 색색의 나물 반찬들, 그리고 물론 할머니의 유명한 김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침묵 속에서 식사했는데 둘 다 곧 있을 이별을 알고 있었어요. 식사 후 할머니는 부엌으로 사라지셨다가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안에는 집으로 돌아갈 여정을 위해 조심스럽게 포장된 신선한 김치가 들어있었어요. 정말 단순한 선물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김치야, 할머니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곳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서 먹어. 그 순간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단순한 음식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친절함을 통해 편견을 넘어서 보는 법,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결을 찾는 법, 그리고 차이를 두려워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작은 김치통에는 어떻게든 이 모든 교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한된 한국어로는 제가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할머니는 이해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구름 아래로 작아지는 한반도를 내려다보면서 가슴속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일부가 그곳에 남겨지는 것 같았어요. 시카고에 착륙하는 것은 마치 익숙한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어떻게든 다르게 느껴졌어요. 넓은 거리, 편안한 영어 대화, 모든 사람이 유지하는 개인 공간. 한때 당연시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순히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 아닌 문화적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엄마는 즉시 제가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언급하셨습니다. 머리만 다른 게 아니야. 엄마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는구나.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날 저녁 식사 때 한국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모든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어선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불편함이 어떻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가정들이 종종 우리가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떤 교훈들은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다음 3년 동안 한국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와 함께 머물렀어요. 계속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한국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김치통이 오래전에 비어버린 후에는 제 손으로 김치를 담그는 법도 배웠어요. 심지어 제 대학 도시에서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작은 한인 커뮤니티도 찾았습니다. 그러다 제 길을 다시 바꿔놓을 이메일이 왔어요. 대학원 공부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 메일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제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떠날 수 있는 날까지 날짜를 세는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돌아갈 수 있는 날까지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서는 것은 마치 하나의 원을 완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표지판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되었어요. 한때 귀에 거슬렸던 소리들이 이제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한때 이상하게 느껴졌던 냄새들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가게로 돌아가는 길은 지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 발이 구불구불한 거리를 통과하는 모든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카운터 너머로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할머니의 놀란 표정이 순수한 기쁨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에밀리? 할머니께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으셨어요. 저는 세 걸음으로 가게를 가로질러 할머니의 작은 몸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카디건의 익숙한 부드러움과 항상 옷에 배어있던 마늘과
고춧가루의 편안한 향기를 느끼며요. 할머니, 제가 이제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가 처음 함께 식사했던 같은 작은 식당에서 다시 김치찌개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이곳에 온 이상한 길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두려움과 편견으로 다가갔던 나라가 어떻게 자신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찾게 된 곳이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제 여정이 단지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가정의 의문을 품고 불편함을 넘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며 사람들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이 모든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여정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들려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꼭 걸어야 할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가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였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넓어집니다. 에밀리와 할머니의 만남이 보여주듯 진정한 인간관계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고향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그곳을 향해 마음을 열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